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확철에 닥친 10월 태풍에 바짝 긴장했지만 광주 전남 지역은 여수 등 일부 남해안 지역에 집중되면서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예산에 지역 아동센터 급식비를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고 시군마다 급식비 반영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당시 국회의원과 교수에게 법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사과했습니다. 사건 발생 43년, 사형이 집행된 지는 41년 만입니다. 전파법 등의 일본식 표기와 사전에 없는 말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어서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지난해 세 차례 연이어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전남 남해안 주민들은 긴장감 속에 밤을 지새웠습니다. 바닷물 수위가 높은 데다 만조 시각과 태풍 북상 시각이 겹치면서 피해도 우려됐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태풍은 비껴갔지만 밤새 빗줄기는 계속 쏟아져 내립니다. 남해안 항포구에는 8천여 척의 어선들이 이틀째 조업을 포기한 채 피항했습니다. 바닷물 수위가 연중 가장 높았던 어젯밤. 만조 시각이 겹치면서 해리나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됐지만 별다른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어제 여수 간여암에서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3m를 기록하는 등 남해안에는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수발 김포행 항공편이 결항되는 등 광주와 여수공항의 항공기 결항이 잇따랐습니다. 또 여수항으로 가는 17개 항로, 24척의 여객선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세 차례나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전남 남해안 주민들은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전파법과 그 하위 법령에 일본식 표기와 사전에 없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병완 의원은 안테나를 뜻하는 공중선과 일제강점기 용어를 그대로 빌려 쓴 측위, 가닥수를 뜻하는 조수 등은 잘못된 표기이거나 이해하기 어렵다며 전파법 용어들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에 맞춰 중소기업 총대출 한도를 늘렸지만 현실성이 떨어져 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4월 기술형 창업 지원 한도를 6조 원에서 9조 원으로 3조 원 늘렸지만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 동안 지원 실적은 1,844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 의원은 시중은행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이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 이용 실적이 미미하다며 현실에 맞게 재검토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69년 현역 국회의원과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한국인 교수가 간첩으로 몰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광주 MBC가 7년 전 이 사건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탐사 보도했었는데 어제 법원이 이들의 무죄를 선고하며 유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개헌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1969년 돌연 유럽 간첩단 사건이 터졌습니다. 당시 여당인 공화당의 김규남 의원과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박노수 교수가 간첩단의 수괴로 지목돼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던 1972년 재심 청구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에 대한 사형이 전격적으로 집행됐습니다. 당시에도 유일한 증거가 자백이어서 논란이 분분했지만 웬일인지 역사 속에 묻혔고 광주 MBC가 7년 전 조작 의혹을 보도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오르게 됐습니다. Presumed that like with West Germany, the case in West Germany, that it was involved with politics. 조사에 착수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 영국 유학생들이 동베를린과 북한을 단순 방문한 것을 중앙정보부가 간첩으로 조작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를 근거로 열린 재심에서 법원은 두 사람이 영장 없이 체포돼 고문과 협박에 의해 자백했고 이는 간첩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권위주의 시절 형식적인 법 적용으로 고인과 유족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드렸다며 43년 만에 사과했습니다. 바닷가에서 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인재를 모르고 그렇게 한 것이 아깝고 거스거지만 이제는 때는 늦었는데 이제 어쩌겠어.
두 사람이 형장에 이슬로 사라진 지 벌써 40년. 고인과 유족들의 삶을 옥죄던 간첩 누명을 벗기까지는 너무나 멀고도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다음 달 중순쯤 신사옥을 착공합니다. 나주시 등에 따르면 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신사옥을 건설 중인 가운데 농촌경제연구원이 15개 기관 가운데 14번째로 착공식을 갖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신사옥이 준공되면 농촌경제연구원 소속 260여 명의 임직원들이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됩니다. 한편 15번째 이전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전남개발공사와 부지 매입 협상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순 탄광 인근 주민들이 탄광 측의 굴착공사로 농경지가 못쓰게 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탄광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법원이 이례적으로 탄광을 찾아 현장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회색 작업복에 안전모를 쓴 사람들이 화순탄광 궤도 안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광부가 아닌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들입니다. 탄광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게 됐다며 인근 주민들이 피해보상 소송을 내자 현장을 직접 찾아 확인하기 위해 서울에서 화순까지 내려왔습니다. 각자 자기의 토지에 대해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 듣지를 못하게 되니까요. 또 서면을 낸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직접 현장에 와서 그 당사자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주민들은 화순탄광이 들어서면서 인근 땅 곳곳에 시추 작업을 했고 그 결과 농업용수가 고갈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경지에 흘러들어야 할 물이 갱도 등으로 빠지면서 계곡도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광업소가 이곳에 탄광기 시추를 한 뒤로부터 서서히 이렇게 물이 말라지기 시작해가고 지금은 전혀 물 한 방울이 나지 않으니. 하지만 탄광 측은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농경지 아래에는 갱도 작업장이었고 시추 작업만으로는 물이 지하로 흘러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산 작업을 한 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 재판부는 탄광갱도를 방문하기 전 지표수가 고갈됐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농경지도 둘러봤습니다. 재판부는 지역 강수량과 갱도 내 지하수 배출량 사이에 상관 관계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본 뒤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 제기돼 1년을 끌어온 재판에서 판사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수영대회 유치 파문 속에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광주시와 이를 제한하려는 정부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개정안의 차이가 무엇이고 광주시 뜻대로 법 개정이 가능한 것인지 정용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와 광주시가 별도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 법률안입니다. 정부안은 유치 절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거나 총 사업비가 유치 신청 당시에 예산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지은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광주시 안은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5개 국제대회에 수영대회를 추가로 넣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는 국가적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는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정부안이 규제, 광주시안이 정부 지원에 초점을 맞춘 셈인데 어떤 안이 채택될지는 국회에서 판가름 납니다. 정부안은 현재 국회로 넘어가기 전 단계인 입법 예고 상태이고 광주시안도 법안 발의를 위한 국회의원 서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에 이르는 150명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의원 서명은 지금까지 민주당과 새누리당 의원 등 70여 명이 서명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국제대회에 지자체가 예산을 무분별하게 쓰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어서 여당 지도부가 쉽사리 광주시의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현재 여야 대치 속에 법안 통과 시기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법안 통과를 둘러싼 광주시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예산에 지역 아동센터 급식비를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도 내 시, 군 등 기초자치단체도 급식비 반영이 천차만별입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눈물겨운 저녁 식사를 매일 마련하고 있는 해남의 한 지역 아동센터.
그나마 이런 저녁을 마련할 수 있는 최소한 재원은 해남군이 방학 기간만 지급하는 급식비 때문입니다. 장흥과 강진, 완도, 진도 등 7개 시군은 방학 중에도 이 같은 급식비 지원이 끊겼습니다. 또한 학기 중에는 목포를 비롯해 13곳이, 장흥과 강진, 영광, 완도, 진도 등은 방학 중에나 학기 중에도 급식비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편차가 커서 1,000원부터 3,000원까지 3배가량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지역 아동센터 급식비가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어떤 지자체는 좀 열악한데도 지역 아동센터의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에게는 정말 질적인 급식을 제공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은 힘들어도 급식비 지원을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라남도는 내년 예산에 급식비를 반영하기 위해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반영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소요 예산은 한 74억 정도 소요 예산을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라남도의 열악한 살림살이가 아동센터 11,000여 명의 아이들에게 밥 한 끼 먹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전단지 살포를 집중 단속한 결과 지난 2달 동안 9명을 검거했고 전단 9,300장을 압수해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단속된 이들은 명함형 전단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해당하지 않도록 여성의 신체 사진 대신 꽃이나 과일 등을 그려 넣거나 늦은 밤 차량을 이용해 배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동통신사들과 업무 협약을 통해 성매매 전단지에 적힌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은방에 침입해 수천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인조 절도범이 범행 2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27살 박모 씨와 20살 이모 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3시 30분쯤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금은방에 망치로 유리문을 부수고 침입해 시가 3천여만 원어치의 귀금속 30여 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촌지간인 이들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 광양항 항만공사 사장의 공석 사태가 인선 단계에서 발목이 잡혀 4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책임 경영 공백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수훈 기자입니다. 이상조 여수광양 항만공사 전임 사장이 자진 사퇴한 것은 지난 6월 말.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간 항만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해양수산부 강모 전 실장 등 3명을 사장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사장 인선은 전임 사장이 퇴임한 지 4개월째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신임 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인사가 정부의 낙점을 받지 못하면서 인선 절차가 원점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수장 없이 대행체제 운영이 장기화되면서 책임 경영 공백 등 각종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부채도 대단히 많은 데다가 또 현안 사업도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사장의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책임 경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만공사는 당장 오는 25일로 예정된 국정감사를 수장 없이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또 내년 사업계획 수립과 국비 예산 확보, 주요 현안 사업 추진 등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일각에서는 광양에 대한 정부 시각의 한 단면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양항의 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지, 여기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구심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고 책임자의 지나친 공석은 정부의 의지를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출범 3년째인 항만공사는 자리방만 구축을 위한 광양항 활성화와 8,600억 원의 부채 상환 등이 발등에 불입니다. 이를 책임지고 헤쳐나갈 최고 책임자의 임명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성 질환자가 늘어나면서 노인 요양시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광주 잡사랑방이 이 지역 의료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말 17곳에 그쳤던 요양병원이 3년 사이에 17곳이 새롭게 개원해 무려 2배로 늘어났습니다. 더욱이 집계되지 않은 개인 요양원과 복지센터 등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양시설 증가로 올 들어 현재 광주 지역 실버복지 요양병원 구인 건수는 9,518건으로 지난해보다 3.8% 증가했습니다. 광주김치 28만 4천 달러치가 일본과 미국에 수출됩니다. 광주 명품 김치 산업화 사업단은 제20회 광주 세계김치문화 축제장에서 일본 업체와 27만 달러어치 김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치 산업화 사업단은 또 내일 뉴욕에서 열리는 농식품 박람회에 참가해 현지 유통업체에 14,000달러어치의 김치를 수출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이 중진작가 초대전을 통해 조각가 문옥자 교수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문옥자 교수는 대리석과 화강암, 브론즈와 나무 등 다양한 재질로 만든 조각 작품들과 공공기관에 전시한 대형 조형물 사진, 그리고 설치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30여 년 동안 호남대에서 재직한 문 교수는 주로 인체 조각을 통해 인간의 정서를 표현해왔습니다.